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해몽 심리 상담사가 되면 좋은 점 1탄에 대해서 미래 정보를 알 수 있나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질문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래 미래 정보를 알 수 있나요? 꿈으로써 예예. 우리는 미래 정보를 채취하기 위해서 꿈을 꾸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꿈은 보통 보면은 밤에 꾸죠. 예예. 물론 낮잠 자다가 꿈 꾸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밤에 90% 이상이 밤에 꾸지 않습니까? 네네. 밤에 꾸기 때문에 꿈을 꾸고 난 뒤에 이튿날부터 이렇게 꿈의 지금 꿨는 내용이 미래 정보가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개꿈 꾸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로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해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개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모든 꿈들은 전부 다 정보 가치가 있죠. 우리 네네. 어떤 음식을 먹다도 몸에 이가 되든지 해가 되든지 전부 영향을 미치듯이 네네. 꿈도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래 정보를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꿈을 가지고도 예. 부동산 정보를 알 수도 있나요? 꿈을 가지고 부동산 정보를 너무 잘 알죠. 왜 그러냐면은 예. 꿈을 가지고 가장 꿈으로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식이라든지 예예. 안 그러면 각종 선택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질병 상태도 알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나무의 어떤 마음도 알 수 있고요. 또 결혼 같은 걸 앞두고 난 뒤에 상대 배우자 어떤 마음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차 있던 생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풀이를 잘하고 분석을 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고 파고 선택에서는 그저 그만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요. 예. 아들이 밤 2시 45분에 예. 무엇을 알려준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걸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예를 든다면은 네네. 새벽 2시 45분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아들이 새벽 2시 45분을 가르쳐 준다면은 이 꿈을 해몽하기가 예. 좀 힘이 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부동산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네네. 그럼 2시 45분이라는 것은 3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시에서 3시 사이를 거의 우선 우리가 축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축시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시에서 3시 사이를 축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시간은 소의 시간이거든요. 네네. 소라는 것은 터전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가리킨다는 것은 아들은 자신에게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네. 부동산을 어떤 사람이 살라고 하고 있다. 그러고 있을 때 만약에 아들이 2시 45분을 이렇게 가리켰을 때는 축시 속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축시라는 것은 인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시라는 것은 호랑이시고 입춘부터 새해가 되기 때문에 해가 바뀌기 전에 있죠. 예예. 부동산을 만약에 사고 싶다 했을 때는 올해 살까 내년에 살까 이렇게 자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올해 사는 게 좋죠. 아. 그건 왜냐하면 축시기 때문에 축시는 음력 12월을 뜻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있잖아. 호랑이 꿈으로도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호랑이는 음력 1월 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음력 1월 달이면서 입춘 우수라는 절기거든요. 예예. 절기이기 때문에 호랑이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부동산일 경우에는 올해 살까 내년에 살까 이렇게 했을 때는 호랑이는 새해이기 때문에 음력을 쳐가지고 음력 설 있잖아요. 설날. 예예. 설날을 지나고 난 뒤에 설날부터도 됩니다. 그럴 경우는 호랑이 만약에 부동산을 살 때는 내년 설 때쯤 사는 것이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의 어떤 일을 생각하잖아요. 예예. 부동산을 언제 사느냐 했을 때는 호랑이라는 것은 음력 1월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벽이잖아요. 예예. 새벽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서 첫 번째 그 어떤 부동산을 어떤 사람 소개한 사람 있잖아요. 예예. 뭐 밭과 산과 논이 있다면 만약 산을 먼저 이렇게 그 어떤 누가 권유를 했다면 호랑이는 산하고 주역 7번 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산을 사는 게 좋겠죠. 아 그렇게. 그래서 뭐 1월 달에 살았다든지 안 그러면 첫 번째 산다든지 안 그러면 첫 번째 묻는 걸 산다든지 그런 것도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른데 이런 것도 물론 호랑이가 첫 번째라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새해라든지 안 그러면 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있잖아요. 예. 호랑이가 예. 이렇게 가만히 있는 호랑이가 있는가 하면은 예. 또 호랑이가 막 도망가는 호랑이는 어떻게 또 해몽하나요? 이제 그 호랑이 꿈을 이제 꿨잖아요. 네네. 이제 호랑이 꿈은 뭐 가만히 있는 것도 있고 도망가는 것도 있고 공격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예. 그러면 이 호랑이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부동산을 한다고 한번 쳐볼까요? 네네. 그럼 도망가는 호랑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살 시기가 아직은 멀었다는 거죠. 아.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는 것은 관망하는 것이고요. 네네. 호랑이가 나에게 달라든다는 자체는 달라들 때 네네. 이제 중요합니다. 달라들 때 내가 산에서 이렇게 내가 호랑이를 마주쳤는지 우리 집안에서 마주쳤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마주쳤는지 대낮에 마주쳤는지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 상징성을 예.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만나면은 상가 건물을 사야 되나요? 이제 상가 건물을 사는데 호랑이가 나를 공격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예. 그럼 상가 그것을 샀을 때 내가 그 상가에게 당하는 경우가 있죠. 아. 왜 그러냐면 상가를 사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그 나중에 손해를 본다는 거고요. 네네. 호랑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본전 한 가지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디 투자할 때는 적당하게 없는데 뭐 상가를 투자를 해서 다달이 얼마씩 먹는다면 이자 받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네. 호랑이가 도망을 가 꽁무니를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호랑이가 도망가는 경우는 주로 낮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낮이라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호랑이는 밤에 활동하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거는 상가의 시세가 좀 물러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면은 그 미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적자를 보겠다는 그런 예시도 되네요. 그렇죠. 이제 장차 그렇죠. 왜냐하면 살 때는 적자하면 아예 안 사기 때문에. 예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를 등을 타고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호랑이 겁나잖아요. 그렇죠. 겁나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 봤을 때 매수를 하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살라니까 좀 부담스럽다든지 뭐 그렇지만은 호랑이 탄다는 자체는 좀처럼 타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호랑이는 또 1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뭐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 뭐 요즘 같은 뭐 인천 분야부터 서해안 지대 있잖아요. 예예. 서해안 같은 데 개발이 앞으로 많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 호랑이하고 예. 이렇게 소가 함께 나오면 어떻게 풀이를 또 하나요? 이걸 또 이제 우리는 뭐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예를 이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은 네네. 소는 그 터전이거든요. 네네. 소는 농사를 짓고 음력 12월이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늦게 오잖아요. 그렇죠. 늦게 오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람도 가장 인생 늦게 오면은 죽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조상이 되잖아요. 예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 조상도 되면서 터전 논밭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로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예예. 그래서 우리는 호랑이와 소가 함께 나온다면 호랑이라는 것은 그 산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같으면 산에 있다는 것은 뭐 그린벨트, 녹색지대라든지 안 그러면 공원에 묶였다든지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소라는 것은 주로 보면은 터전, 뭐 집터라든지 안 그러면은 논밭, 뭐 경작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물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이게 뭐냐면 호랑이라든지 소의 행동이죠. 네네. 뭐 소가 아주 한가롭게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다는 것은 경작지나 택지가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랑이가 뭐 아주 그 내가 옆에 호랑이하고 논다든지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산이 개발되기 쉽거든요. 네. 그럼 원래 만약에 그런 꿈을 꿨다면은 호랑이는 음력 1월 달이라 했죠. 네네. 음력 1월이고 내년이 호랑이 해거든요. 예예. 그렇다면 지금 산업이 내년에 개발이 된다든지 새끼를 낳는다는 자체는 산이 새끼를 낳는 것은 길이 많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선생님 중에, 예. 선생님 말씀 중에, 예, 지금 이제 해는 호랑이, 지금 저 소해인데, 예. 음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음력입니다. 예, 그러면 아직 음력은 아직 새해가 안 됐다는 그런 의미군요. 예, 예. 아직까지 쥐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 나왔구나.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가 예. 호랑이를 잡아먹는 꿈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소가 호랑이를 잡아먹을 수는 원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이제 꿈속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부동산일 경우에 자기가 어떤 여러 가지 터가 이제 논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네네. 논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호랑이는 산하고 연관이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음력 1월이고 주역 7번이기 때문에 산이거든요. 예, 예. 그럼 잡아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논하고 산하고 경계선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네. 논이 산을 잡아먹기 때문에 산이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럴 때는 산을 사는 게 좋죠. 아, 이렇게 다, 거기에 답이 다 있구나. 그래서 꿈에는 예, 예. 항상 그 미래의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물을 사물로 환원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참 다양하게 호랑이하고 소하고 어떤 의미라는 거를, 예,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나무의 꿈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